안녕하세요, 여러분. 4강부터 9강까지의 강의를 맡은 하남 가정폭력상담소 강사 한채원입니다. 하남 가정폭력상담소와 하남시 수어통역센터가 함께하는 수어로 마음을 잇다 폭력 없는 가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봤을 텐데요. 오늘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관찰 가능한 학대의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큰 방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방하려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아동학대를 이해하려면 아동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죠. 아동이라고 하면 흔히 초등학생 또래를 떠올리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학대란 무엇이냐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여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의 감정과 정신을 해치는 모든 행동이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허용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손이나 발로 때리는, 꼬집거나 물어 뜯는, 조르는, 비트는 행위예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거나 찌르는 행위, 강하게 흔들거나 벽에 밀어붙이는,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화학물질이나 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 입히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서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원망하거나 거부하는, 아동을 향한 언어적 폭력,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쫓는 행위 등이 있어요. 세 번째,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옷을 벗기게 하거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거나 관찰하는 행위예요. 또는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매매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유기에 해당됩니다. 방임의 구체적인 예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방임입니다.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보호자가 가출하거나 아동을 두고 사라져서 연락이 끊기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교육적 방임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하는 걸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종, 상처 치료와 같은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를 받게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기인데요. 아동을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예요.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로 잘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징후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초기 단계에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가 4가지 유형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유형별 징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학대 징후는요, 멍이 들고 화상, 골절 등 반복되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겨드랑이, 허벅지처럼 다치기 어려운 부위를 유독 자주 다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정서학대 징후는 극심한 우울, 불안,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보일 때예요. 또는 과도하게 사과를 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성학대 징후는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성에 반응하는 행동에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네 번째, 방임의 징후는 아동의 영양실조,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결석을 자주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일 때인데요. 또는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상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 주요 유형, 그리고 징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남시에는 하남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사람이 있으시다면 또는 가정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하남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동학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향, 그리고 학대 경험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